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겨루기 배틀 참전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오늘 한중현 파트너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우, 상승률 좋은 종목 다 갖고 계신 두 분이 딱 나오셨습니다. 지금 상위 순위권에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의 종목 겨루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할까요? 한중현 파트너의 넥슨 게임즈는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면 다시 올라서는 힘을 보여주면서 지금 무려 5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DXVX는 상한가 찍은 이후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오늘 재차 올려 세우고 있다 보니 내일은 상승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넥스도 견주합니다. 자, 이어서 윤여민 이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도 좋죠. 리가캠바이오, 퓨처캠 모두 흐름이 좋고요. 바이오 말씀해주신 종목들 착착 또 상승률을 쌓아가고 있고 현대로템도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시초가 기준 탑5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어제는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 1, 2위 모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단 넥슨 게임즈가 1위 자리 굳건히 잘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그리고 3위와 5위 윤여민 이사의 종목 리가캠바이오, 퓨처캠 무려 두 종목 이나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4위는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또 찍은 만큼 내일 또 순위권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들 분위기 시장 하락과 함께 좀 위축되나 싶었지만 역시 반등 나올 때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과연 최종적으로 탑5에 어떤 종목들이 자리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의 두 분의 배틀 종목 기대가 됩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네, 한중현 파트너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윤여민 이사는 바이오다인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얼마 전에 정태근 이사도 가지고 오셨는데 시장 크게 좀 흔들렸던 만큼 이제 지수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레버리지 ETF를 듣고 오셨고요. 바이오다인은 로슈와의 이 파트너십 관계가 부각된 이후에 내년부터는 로열티뿐만이 아니라 로슈의 이제 해외 글로벌 판매와 맞물린 글로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로슈가 인정한 기업이다. 바이오다인도 최근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최근에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여지 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서로의 종목을 바라보시는 시각, 진실의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한중현 파트너부터 갈까요?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바이오다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오늘은 저는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이거 2주 전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이라서. 바이오다인을 갖고 네, 오셨었나요? 2주 전에 갖고 온 종목이라서. 어머. 그때도 심지어 정태근 이사님이 이거 왜 이런 거 왜 하시냐. 김성훈 이사님과 헷갈렸었는데 김성훈 이사님도 바이오다인을 갖고 오신 적이 있고 한중현 파트너도 종목에 있네요. 이런 거 왜 갖고 오시냐 하셨을 때 그때 심지어 그 시간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 안 할게요 하니까 그때 좀 이제 댓글로도 좀 많은 네네. 이제 좀 그랬던 거였는데. 네,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다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종목이 아니었다면 그냥 철판 깔고 리스크 네. 이겁니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오늘은 철판 한번 깔아주시면 안 돼요? 오늘이요? 바이오다인에서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본 모멘텀이 크긴 나지만 이게 살짝 신경 쓰이기는 했다. 이런 게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경 쓰인 거야 당연히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건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오늘 수익률 탑5 종목들 쭉 보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빼고 다 제약바이오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월요일 날 하락장 때도 가장 많이 버텼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였고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계속 강세 보이고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를 제약바이오가 되는 이유도 100만 가지겠고 안 되는 이유도 100만 가지일 텐데 지금 당장 그 시장의 수급이 시장의 수급에 간택을 받은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 과연 여기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칭찬이네요. 지금 윤여민 이사님 자꾸 웃음 짓고 계시잖아요. 아니 바이오다이는 그러면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해주실 때 그 매력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럼 한중현 파트너 보시기엔. 매력도는 저는 지금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높다고 네네. 보냐면 만약에 이사님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회자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가져오셨다면 아 그래도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종목이니까 좀 매력도가 좀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바이오다이는 아직도 이게 어떤 종목인지도 시장에서 많이들 모릅니다. 그렇기 신선하다. 때문에 신선하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꼽는 포인트가 신선함인데 그렇게 봤을 때 바이오다이는 지금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좋게 얘기를 할 수. 네. 아니, 없을 윤여민 것 이사가 같네요. 보시기에는 사실 제가 그냥 핵심 포인트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중현 파트너도 신선한 종목이다. 로슈와의 그 자궁경부암 지금 조기 진단에 있어서의 네. 그 파트너의 그것이 부각이 된 이후에 사실 탄력을 받기는 시작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변동성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변동성을 누르고라도 더 볼 수 있는 지금 자리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을 같이 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많이 추천했는지 몰랐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가까운 애널리스트와 함께 지금 이 회사를 좀 탐방을 좀 다녀왔고요. 네. 다녀왔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시가총액보다는 두세 배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변동성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14,000원대에서 좀 두터운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월요일 급락은 좀 예외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 지금 어느 정도 급락을 다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래도 좀 아래쪽에 있는 변동성보다는 위쪽의 변동성을 좀 가져갈 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된 거면 안 신선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에 있긴 했는데요. 네, 김성우 이사님, 한중현 파트너 오늘 윤여민 이사님까지 이제 세 번의 이 바이오다인에 대한 체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선을 넘어서 인지도 확대로 그러면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중현 파트너가 갖고 온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이제 ETF를 갖고 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흐름과 이건 같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윤여민 이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진입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 종목을 딱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왜요? 말씀하실 게 많으셔서요? 아니요, 저도 이제 지수의 업사이드를 좀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탁월했다. 다만 두 분 오늘 분위기 왜 이래요? 다만 이제 지수의 업사이드를 볼 거면 오히려 코스닥 쪽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좀 더 반등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은 이제 ETF고 같은 지수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을 보게 된다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현 파트너 할 말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할 말이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제 제 출연했잖아요. 그제 코스닥 레버리지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냥 안 이거 하잖아요. 뭐 방송이 좀 예능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뭐 지수 바닥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바닥에도 차이가 있겠죠. 뭐 물렁한 네. 바닥이냐 단단한 바닥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인 건 바닥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뭐가 가장 먼저 오를까에 대해서는 좀 확신은 없었어서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럼 지수 배팅하자. 근데 그제는 코스닥 했으니까 오늘은 사이좋게 코스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가져온 그러면 거라. 지금 지수에 베팅하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코덱스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1순위가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더 맞으셨어요? 한중현 파트너는?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두분 탄력도 다 훨씬 더 된 높습니다. 의견이네요. 윤여민 사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 주도주가 한 번쯤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네. 좀 많이 눌렸던 제가 볼 땐 지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승폭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뭐 2차전지나 이런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좀 코스닥 쪽이 좀 더 네.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향은 결국에는 지수가 많이 빠졌고 상방에 대한 열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이 더 크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일주일에 지금 벌써 2번이나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확실히 지수 상방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마음이 훈훈하네요. 네.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도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으로 바이오다인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신 만큼 또 종목 겨루기 오늘은 훈훈하고 네, 댓글처럼 감동적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력 어필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윤여민 이사님. 저는 이 종목 시가총액 그래도 1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1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죠, 시초? 지금 한 4,600억, 700억 됩니다. 네, 바이오다인 시총 1조를 향해를 한마디로 해주셨고요. 한중현 파트너는요?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트레이딩을 만약에 하시려거든 지금 뭐 코덱스 레버리지든 코스닥 150 레버리지든 저라면 지금은 조금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생각했을 당시가 월요일 날 완전 저 정도에 빠졌을 때는 와 이거 정도면 좀 물려도 살만하겠다 싶은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밑꼬리 이후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이하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코스닥 기준 700포인트 이하에서는 조금 그때는 편하게 담아보신 게 어떨까. 근데 지금은 좀 비중 크게 담으시기보다는 그냥 한 적당 비중 내지는 좀 네. 작은 비중만 해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좀 발을 담궜다가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을 키웠을 때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그래도 지수 상방을 바라보면서 네, 코덱스 레버리지 ETF 오늘 또 겨루기 종목으로 바이오다인과 함께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